네, 안녕하십니까.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얼마나 더 편리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압이 중요하고 또 급수장치에 어떻게 얼마나 접근성을 확보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50kg짜리 육성돈이 있는 공간입니다. 닛불 한 개당 수용도 수는 얼마나 될까요? 또 분당 닛불의 수압은 또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할까요? 예. 기본적인 어떤 수압, 급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먼저 번 강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은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닛불 한 개당 수용 주수는 대략 15마리 정도당 한 닛불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40마리에서 50마리를 키운다고 봤을 때 닛불 개수는 대략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50kg짜리 그 육성동 구간에서 닛불 수압은 적어도 1.5리터 정도 분당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준에 맞는지 우리 농장의 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에서 한번 이 차트를 올려봤고요. 사용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급수장치 설치 기준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닛불도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철에 급수량에 요구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농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닛불 수압 측정은 뭐 저런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페트병 1.5리터 또는 2리터 페트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구간별로 기준에 맞는 수압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가 밀사가 되거나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렇게 물 전쟁을 합니다. 그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급수대에 그냥 힘센 놈들이 진을 치고 막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서열에 밀리는 돼지들은 계속 물 섭취량이 더 떨어지고 층아리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밀사가 되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이 물의 어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급수대 앞에서 그냥 아예 눌러붙어서 자고 있는 그런 돼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밀사가 되는 농장이고 더운 여름입니다. 굉장히 자돈들이 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상 행동도 합니다. 꼬리를 물고 배꼽도 빨고 성장 정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밀사가 되는 농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이상 행동도 하지만 염중독도 일으킵니다. 염중독으로 인해서 뭐 폐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농장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급수에 대한 어떤 접근성 확보, 편리하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끔 하는 그런 급수 시설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보면은 좌측 같은 경우는 너무 수압이 높거나 물 관리가 안 돼서 그 죽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닛불을 눌러도 물이 똑똑똑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 섭취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고요. 뭐 둘 다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닛불이 이런 경우는 이제 닛불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료통에 사료는 있는데 전혀 물이 고여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고요. 물론 뭐 죽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농장주분께서 닛불을 아예 잠가버린 그런 케이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닛불 관리가 안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또 사료통이 좀 흐름이 적절치 못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죠. 다 죽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수 없이 닛불을 잠가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그지 않았는데 그냥 아예 막혀서 또 물이 안 나와서 돼지들이 사료를 못 먹고 파헤쳐버리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닛불은
어제와 오늘의 닛불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잘 나왔으니까 오늘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닛불이 바이오필름, 미립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흡기철 같으면은 음수취약을 하게 되죠. 음수취약하는 것도 이것도 이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 닛불을 자주 막기 때문에 닛불 수압 체크를 해보고 풀러서 그런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또 음수 라인 속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가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들이 물장난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특히 여름철에 그냥 물을 계속 짜서 한강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예 어떤 농장주부는 여름철에 물을 좀 잠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료를 먹고 뭐 한 30분 물을 이제 밸브를 열어놔주고 그 뒤로는 아예 잠가버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던이 편하게 아무 때고 자기 먹고 싶을 때 물을 먹게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분뇨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볼바이트 닛불 같은 거를 달아주게 되면은 물 허실을 줄이면서도 돼지한테 충분히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급수 장치에 대한 또 고려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을 보고 와서 이런 식의 이제 임신사 같은 경우 닛불이 없는 임신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을 잘 잡아주고 사료를 주는 이 우리가 트로프라 그러죠. 길쭉한 그런 트로프 형태의 급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또 사료를 먹고 나서 물까지 받아줘서 물을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청소도 용이하게끔 저런 장치를 우측에 보이는 동그란 그런 거를 막아뒀다가 딱 열어주면은 오염된 물이 쉽게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모던한테 물을 많이 충분히 급여하는데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닛불의 높낮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돈사에 가보면 키가 작은 자돈들과 큰 자돈들이 섞여 있는데, 큰 자돈들이 먹기에는 용이해도 작은 자돈이 먹기에는 불리한 그런 높이인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른 또 반대로 키가 큰 자돈들은 굉장히 이 닛불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물을 다 흘려버리고 허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닛불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급수대를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물허실도 줄이면서 키가 작든 크든 조절을 해주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관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닛불의 높이는 돼지 등에서 한 5cm 정도 위쪽으로 해서 고개를 약간 쳐들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높이 관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첨단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아시스형 급수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돼지가 물허실을 일으키지 않게끔 닛불 형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마신 만큼 채워주는 방식의 그런 옹달샘 방식, 오아시스 형태의 급수 장치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물을 편하고 또 충분히 마실 수 있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의 오아시스형 급수 장치가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공급 장치, 그리고 또 아픈 돼지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물을 담아두는 용기, 뭐 또 이런 그 말통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단부에 이제 닛불을 설치를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환동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급수 장치를 갖다가 공중에다 달아놓고 돼지의 어떤 어깨 높이 수준으로 달아놓고 여기다 투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것을 여기다 보충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환돈에 대한 어떤 투약 관리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뭐 우측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 뭐 닛불을 달아서 자돈들이 이제 분만사에서 포유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기도 하고요. 이유자돈 구간에서 액상 대용류를 이렇게 공급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워터컵을 쓰는 농장인데 이유 직후에 키가 작은 자돈들이 워터컵이 이제 목에 턱에 걸려서 음수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돼지들을 위해서 키 작은 돼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디딤돌을. 그래서 블럭 같은 것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키 작은 자돈들도 거기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음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조급수입니다. 돼지들이 그냥 알아서 닛불을 통해서 먹거나 그냥 밥통에서 이런 습식급이기에서 먹는 부분은 기본이지만은 실제 이 보조급수 장치를 통해서 돼지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부어주면은 자돈들이 굉장히 이게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시로 자주 특히 이유자돈 초기 구간에 이 물을 수시로 자주 먹여주면은 또 그러면서 자돈들을 좀 깨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자돈들을 더 활력을 만들어주고 호기심을 자극해줘서 사료도 그렇고 물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돈 같은 경우는 그냥 문 닫아 두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반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가서 물을 보조급수를 많이 해주는 것이 자돈들을 더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사료를 먹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육돈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름철에 이 보조급수를 우리 비육돈 구간에서 자주 해주면은 출하량을 일주일 이상 단축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육돈의 보조급수도 적극적으로 특히 밀사되는 농장일수록 또 환경이 열악한 여름철 이런 구간에서 돼지를 좀 더 많은 물을 먹게 하고 또 사료를 먹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게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보조급수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밀사가 되거나 특히 여름철 이런 경우에는 또 이 급수 장치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하량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팅 닛불이라 그러죠. 뭐 그런 볼바이트 닛불을 이렇게 위에 걸어줘서 돼지들이 사방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밀사가 되는 농장일수록 이런 플로팅 닛불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일반 닛불을 설치해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물허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고개를 쳐들고 볼을 눌러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허실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사에서 보통 워터컵 포유자돈들이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워터컵을 설치를 해주는데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 그림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구역에 같은 방향에 이제 닛불이 워터컵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오른쪽은 정반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위치일까요? 자, 포유자돈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을 위한 공간 그리고 포유자돈이 그 물을 먹거나 대용류, 입질사료를 먹는 공간은 같은 방향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구역에서 잠을 자다가 나와서 바로 물도 먹고 입질사료도 먹고 대용류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을 돼지의 습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떨어뜨려 놓은 경우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왼쪽에 이런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유럽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역사도 오래지만은 합리적인 어떤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물을 먹는 닛불, 그다음에 대용료를 공급하는 그런 워터컵, 대용료 컵, 그다음에 입질 사료를 담아두는 그런 통, 이 부분이 보온벽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라인의 배관 구조도 중요한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농장들 같은 경우는 배관이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 탱크에서 멀리 있는 그런 돼지들은 수압이 굉장히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급수 라인은 굉장히 굵게 가져가죠. 그리고 가지관들은 좀 작게 가져가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돼지들도 수압이 약해져서 물 섭취량이 제한되는 이런 일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원관을 굉장히 굵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산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용료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 대용료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자동 펌핑 장치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용료 공급 장치가 또 성능도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자수를 그렇게 보여주는 농장에서는 뭐 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는 뭐 환동칸 또는 이유자돈, 저체중 자돈을 관리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대용료 공급 장치를 쓰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대용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음수 투약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장치를 이용해 주면은 좀 더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허실이 없는, 낭비가 없는 그런 음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